안녕하세요. JD부장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결전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사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 태기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2%, S&P 500 지수가 0.60%, 다우존스 지수가 0.17% 하락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결전의 날. 내일은 중요한 이벤트가 둘입니다. 하나는 FOMC 의사록 공개와 내일 새벽 6시 이후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FOMC 의사록은 어차피 3월, 5월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간 데다가 시장도 6월에서야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이 대세이므로 시장에서도 기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FOMC 의사록 발표는 깜짝 금리 인하 발표가 아니라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의 빅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장중 6%까지 떨어졌으나 장막판 주가를 밀어 올리며 4%대의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거래량 1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엔비디아는 2024년 2월 21일 현재 올해에만 44.19% 오를 정도로 뜨거운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상반과 하방에 80달러대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엄청 팔렸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694달러 정도에 끝났으니 어닝 발표 이후 서프라이즈가 나건 쇼크가 나건 10% 이상 움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최소 10%가 오르고 쇼크가 나도 10%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올랐을 때는 10% 이상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숏스퀴즈 물량이 해소되면서 내일 하루에만 20%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은 오늘 어닝을 앞두고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일단 하방에 배팅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2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달러보다 2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칩이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은 거의 4배 증가한 1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4.6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7달러보다 71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굉장히 어메이징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내놔야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관련 주식들은 모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인공지능 빅테크, 반도체 장비주, 슈퍼마이크로나 ARM 같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쇼크가 난다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일시에 떨어지며 동반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이 상반기 기술주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AI의 미래와 유망 기업. 엔비디아는 앞으로 세계 시총 1등을 위협할 정도로 더 성장을 할까요? 인공지능 테마는 작년에 시작한 만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최소한 2, 3년은 갈 테마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인공지능 테마가 닷컴 버블과 같은 버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주도주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네트워킹 카드를 스스로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MS, 애플 시총 합친 9천조 원 모금 추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모금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엔비디아의 칩에 대항해 티그리스라는 코드명의 AI 칩 생산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항해 고객사들이 AI 칩을 생산하려고 할까요? 엔비디아의 AI H100과 같은 칩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 AI 돌풍으로 H100 가격 폭등, 대당 최대 6천만 원 호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100의 가격이 4,7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올랐고 그나마 이것도 주문하면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만 의존을 한다면 높은 가격과 느린 수급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할리우드의 종말 오픈 AI 소라의 폭발적 반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형 AI인 소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4K 비디오를 출력할 수 있고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텍스트를 쳐서 퀄리티 높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미드저니와 같은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4K 비디오 수준의 동영상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라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만약 소라와 같은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온다면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입니다. 챗 GPT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 학습에도 엄청난 GPU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림을 넘어 동영상까지 학습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GPU가 들어갈 것인가요? 그래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AI 칩이 높은 가격과 늦은 수급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칩 개발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칩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글은 이미 AI 구동을 위해 TPU 시리즈를 개발을 했고 메타도 지난해 5월 MTIA라는 자체 칩 설계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자사 전기차에 최적화된 HW4.0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자체 칩 개발을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범용 칩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과 A100은 범용 칩이기 때문에 소위 AI 서비스 최적화가 안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AI 가속기는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쓰입니다. 그러나 추론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칩은 자신의 AI 모델의 성능에 맞춰 세세하게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빅테크가 서로 자체 칩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인텔 꼴 날 수 있습니다. 애플 전 제품의 자체 칩 인텔 맥 지원 종료 수순 밤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은 맥 OS형 자체 칩 M2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용 칩인 인텔의 CPU를 M2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인텔의 CPU 기반 맥북보다 M2 기반의 맥북이 무려 12배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최대 고객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순간 매출은 순식간에 떨어지며 인텔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빅테크가 자체 칩을 개발해도 대박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TSMC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체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AMD, 퀄컴 등이 있습니다. 모두 팹리스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팹리스란 공장이 없다는 뜻으로 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은 하되 생산은 100% 파운드리에 맡기는 기업을 말합니다. 빅테크가 엔비디아를 대체해 자체 칩 개발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앞으로 엄청난 물량의 AI 칩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을 소화해낼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기업 중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인텔, 삼성전자, TSMC가 있지만 결국은 TSMC가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텔은 기술력에서 일단 떨어지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애플의 딜레마처럼 경쟁사에게 도면을 넘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아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돈을 벌 때까지 삼성전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도면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력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가 앞으로 엄청난 양의 AI 칩 생산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세계 시총 23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시총 10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시총은 고스톱 쳐서 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가장 유망한 기업은 TSMC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현재 세계 시총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오픈 AI의 49%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처럼 AI 칩의 설계나 생산은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혜자를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보적인 기업은 항상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든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iOS의 생태계를 가진 애플처럼 말이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은 C2C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AI의 주도권을 잡을 기업은 현재 시총 1등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유망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가장 혁신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업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결전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